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자 송정민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어요. 1부는 김영호 부원장님께서 강남서초 고등학교 분석 위주로 해주실 거고요. 학습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 짧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끝난 다음에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은 다 받아들일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야든 질문하시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부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똑같은 걸로 수요일 날 했었는데 그날은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분당의 학원에 메이저 학원에 있다가 이제 반포로 왔는데 분당에서 설명회 할 때마다 날씨가 되게 안 좋은 날이 되게 많았는데 수요일 날 되게 좋아서 웬일이지라고 했는데 오늘 또 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좀 힘든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남 서초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학교별 좀 설명이나 지원 방법을 좀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에 지금 보고 계신 자료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고등학교 지원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강동이랑 송파에서 강사로만 하다가,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5년 동안 수원장으로 일을 하고, 지금 여기 성정길 대표원장님이 반포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여기 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1대1 자기주도 수업이나 뭐 논술, 특강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에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세봤는데 28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포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비슷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회 할 때도 되게 적고 아니면 점점 많아지면서 엄청 많은 분들도 오셨는데 이 자리도 되게 꽉 채우고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공간도 있는데 그 공간도 꽉 채우는 설명회도 이제 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경우 제 암단지도 좀 보시고 소개나 유튜브 블로그로도 많이 보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회 끝나고 나서 핸드폰으로 밴드 초대장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 혹시 괜찮으시면 가입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항상 올리게 돼서 좀 더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폼이나 전화나 카톡이나 좀 더 편하게 공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초대장 끝나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 방법은 먼저 전기고등학교랑 후기고등학교로 나누게 되죠. 전기고등학교는 뭐 영재고 같은 특수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서울 지역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배정을 하게 돼요. 1단계에는 정원의 20%, 그다음에 2단계는 정원의 40%, 3단계도 정원의 40%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1단계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은 1단계에는 여기 서울 전 지역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1단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학교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여기 학교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가 8번째 학군, 즉 8학군이에요. 그래서 8번째 학군, 8학군이 강남구 서초구에 학교를 지원하는 게 2단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그러면 1단계, 2단계에서도 배정이 추첨으로 좀 더 뽑다 보니까는 배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된 학생들을 가지고 좀 통합 학교의 통합 편의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여기서는 좀 랜덤하게 좀 배치를 한다라 그러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중구, 그 다음에 강동 송파, 동작파나 성동 광진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집과 좀 가깝거나 아니면 1단계, 2단계에서 지원한 학교 또는 종교를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 3단계에서 하면 꽤나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도 갈 수 있어서 1단계, 2단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정 방법은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의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중점학교 지원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과학 중점 학교들 있죠. 여기 강남 서초에는 반포고, 그 다음에 경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보면은 반포, 경기, 서울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도 2개 학교, 2단계에서도 2개 학교를 이렇게 각각 지원을 하게 되죠. 이제 3단계에는 당연히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거니까 지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학교를 써야 되는지는 조금 뒤에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쭉 한번 그냥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좀 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원 예시를 먼저 보기 전에 학교 리스트를 먼저 보면은 먼저 남녀공학, 그 다음에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위에 줄에 있는 게 서초구에 있는 학교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강남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조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자사고, 여기서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해당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되게 많이 나눠져 있고 공학이 조금 적은 편에 좀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름이 많이 들어본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남고에 좀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디를 가야 할지 조금 더 후보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의 위치를 먼저 보면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저희 이제 서초구에 있는 학교들이고요. 파란색이 강남구에 있는 학교예요. 지금 오신 저희 학원이 이쪽 터미널 건너편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반포고 그다음에 세화고, 세화여고가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조금씩 가까운 학교는 그나마 현대고 정도가 될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좀 통합 편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좀 먼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좀 유명한 뭐 휘문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담대부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 어느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학교 위치가 정말 엄청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한 번 더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드릴 건데요. 강남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서초구로 옮기는 학교가 하나 있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있는 현대고예요. 현대고가 어디로 위치 이동하는지 죄송합니다. 현대고가 아니라 청담고요. 청담고등학교인데 청담고등학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잠원동 여기 반포 이동 주민센터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23년 3월을 계획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전 계획 행정 예고라 그래서 23년 3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 그쪽 잠원 근처에 고등학교가 되게 많이 없어요. 최근에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 아파트도 되게 많고 기존 아파트 학생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 수요를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좀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지원 예시를 먼저 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아까 중점학교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써야 되는 학교는 중점학교 플러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화고등학교는 1단계, 2단계인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맨 앞에 여기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시겠지만 1단계에서 이렇게 자사고를 적었어요. 세화고등학교. 그러면 그 다음에 1단계는 고등학교 선발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발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자사고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나머지 두 가지 학교를 순차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자사고를 적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사고를 지원하거나 외고를 지원하고 국제고를 지원할 때는 1단계에는 학교를 적지 않는 그런 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가 아니라 과중학급, 과학중점학급을 적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학교를 맨 앞에다 적었어요. 서울고등학교에서는 3개의 반의 과학중점 반을 운영하는데 그 반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반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반에 지원해서 여기서 합격을 하면은 그냥 과학중점 반을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1단계, 2단계를 적어야 하는데 자사고랑은 다르게 여기서 1단계를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단계 여기에 서울고를 적은 거는 그러면 일반 반을 지원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같은 학교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2단계 일지망 여기서도 똑같은 학교를 적어도 돼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같은 학교가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거는 같은 단계 안에서 같은 학교만 적지만 않으면 돼요. 서울고, 일지망, 이지망이 같지만 않으면 단계가 다르면 다른 학교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과정반을 가지 않을 거다라고 그냥 맨 앞에 빈칸 비워두시고 나머지 1단계, 2단계에 총 4개 학교를 적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4개 다 다른 학교 적어도 상관없고 단계가 다르면 뭐 같은 학교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자사고를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4개를 써야 되는지 2개를 써야 되는지에 달라요. 그래서 자사고를 내가 지원을 할 경우에 어떻게 좀 고등학교 후보가 있는지 아니면 자사고 지원을 안 할 경우 어떤 후보가 있는지 혹은 과학 중점반을 지원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여지가 좀 달라지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첫 번째,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죠. 대학 입시 실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년 올해만 되게 특별하게 잘 갔느냐, 아니면 매년 꾸준히 좀 잘 보내는지에 따라서 대학 실적을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면학 분위기, 실적하고도 이제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얼마나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좀 힘이 실리는 학급인지, 아니면 좀 놀 애들은 놀고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는지, 아니면 노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까지 약간 방해를 끼치는지에 이런 면학 분위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편제가 많이 바뀌었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 기하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확률을 무조건 해야 되는 학교인지 확률을 안 해도 되는 학교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교육 편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데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가 엄청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실 큰 차이가 있지 않다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되게 좋다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걸어서 10분, 20분 가는 거랑 차 타고 한 30분 가는 거랑은 정말 10분 차이가 아니라 엄청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거리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엄청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강남구랑 서초구에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학교를 다 합쳐서 서울대 합격자 수를 먼저 퀴즈를 드릴 건데 맞히시는 분께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서 먼저 제가 범위를 좀 나눌게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명보다 적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300명보다 많을 것 같다. 2분, 3분. 300명보다는 적습니다. 250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250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250보다 많아요. 되게 많이 줄여졌죠. 280에서 290 사이에 있는 힌트를 드릴게요. 숫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초콜릿 드실 수 있는데. 없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는 285명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어머님들 보시기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서울대학교 1년 동안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 특수 이런 걸 제외하고 하면은 보통 한 3,000명 내외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이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사실 강남구랑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도 되게 많이 빠져있죠.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랑 아까 말했던 광역 단위 자사고 정도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수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280명 정도 일반고랑 광역 단위 자사고에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너무 어려웠죠. 쉬운 거.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합격자가 나오는 학교가 뭐가 있죠? 희문고등학교 나오고요? 아니에요. 세화고등학교. 내가 제일 먼저 말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희문고등학교가 보통 가장 많이 합격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세화고등학교가 등록자 수 기준에서는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자는 좀 더 희문고도 되게 비슷비슷하게 많았는데 의대로 좀 더 빠지고 하다 보니까 세화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올해 서울대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좀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수시와 정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세화고등학교가 25명으로 올해 가장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고 24명, 휘문고 22명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좀 참고해서 봐야 되는 거는 몇 명이나 많이 보냈는지예요. 그래서 보통 한 15명보다 많아지면은 50개권, 전국에서 50개권 이내에 드는 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한 10명 내외가 되면은 한 100개권 내외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100위권 안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세화, 현대, 휘문, 중동, 서울, 상농고 정도까지가 이제 되게 매년 꾸준히 엄청 잘 보내는 학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눈에 띄게 하나 있는데 서울고등학교예요. 서울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수시를 더 많이 보내는 학교거든요. 대부분 정시의 비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휘문고 5명, 17명. 그 다음에 세화고 6명, 19명. 정시의 비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은데 거의 유일하게 서울고만 수시를 더 많이 보내는 학교다. 이거는 거의 이번 연도만 아니라 5개년을 보면 계속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수시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고 나머지는 정시에 조금 더 올인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은 그만큼 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많이 어려운 학교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한 4개, 5개 정도 되는 학교까지는 매년 한 15명에서 25명 내외 꾸준히 많이 보내드리는 학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 10명 내외에서 보내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님들이 가장 좀 안 좋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서초고등학교거든요. 그 서초고등학교가 그래도 생각보다 막 어머님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지 않는가요? 한 4명, 막 5명 이렇게 간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또 10명보다는 조금 낮고 한 8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로는 한 명도 못 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다 4명이 다 수시로 갈 수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전체적인 최상위권 수능으로 가는 이런 실력들이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 치대, 한의대의 합격자 인원들을 한번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휘문고등학교가 이렇게 세계 학점 133이에요. 이게 당연히 의아한 수치죠. 여기에는 중복 합격이 당연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서울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서울대는 중복 합격이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씩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중복을 했다 보면 한 6개까지도 다 합격이 가능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명이 6개씩 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수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실제적으로 중복 합격이랑 이런 거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한 반 정도를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중복 합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대를 가는 게 한 70명 정도를 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휘문고보다 세화고가 좀 더 많이 갔는데 이제 의대, 치대를 좀 더 많이 보내다 보니까 서울대 수치가 조금 더 휘문이 낮아졌다. 근데 세화고 같은 경우도 의대, 치대도 나쁘지 않게 되게 많이 보내는 학교다라는 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잘 갔던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휘문고는 항상 이렇게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화고 같은 경우도 한 60명 정도가 이제 의대를 보내드는 학교. 그 다음에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휘문고 계속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반대보고 세화고 같은 경우도 이제 6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의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화고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의학 입시 실적들을 보면서 이 학교의 분위기 이런 거, 이 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얼마나 좀 더 신경을 써주면서 수시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참고 자료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학교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화고등학교를 알아볼 건데요. 대부분 다 똑같은 학교들의 배치를 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가장 맨 첫 번째는 학생 수랑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에요. 또 세화고 같은 경우는 347명이 올해 1학년으로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반은 12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우리는 한 14명 정도가 1등급이 가능한 숫자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요,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에 대한 수학 평균과 수학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평균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수행평가까지 합친 1학기의 평균인 거고요. 여기 표준 편차는 그냥 얼마나 많이 퍼져 있다는데 좀 쉽게 생각하시려고 하면은 20점보다 좀 높다가 되면은 좀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보다 낮으면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조금 탄탄하게 많이 뭉쳐져 있다, 비슷비슷한 점수다라는 기준 지표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이 73이면은 꽤나 낮지 않은 점수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20보다 낮으니까 상위권하고 하위권의 갭이 되게 적으니까 다 같이 좀 공통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래 나와 있는 A, B, C, D, E라는 거는 성취도인데요. 성취도가 90% 이상, 80% 이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취도라는 건 점수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면서 이 정도 이상을 맞는 비율이 한 25%가 되도록 그 점수를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지정한 게 넘는 학생들이 61%라는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상위 25%다라는 기준 점수를 삼았는데 그 점수를 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죠. 이 점수를 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도 공부를 애들이 훨씬 더 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학생들이 잘하니까 문제가 조금 쉽거나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데도 상위권 고득점들이 엄청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B를 합쳐서 한 40보다 많은 학교면은 그 학교 되게 많이 좀 잘하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D, E 두 개를 합쳐서도 원래 40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20씩 나눠줘야 되니까. 20인데 얘네 둘이 합치면은 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위권은 되게 많이 좀 적은 학교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 작년 20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직접 하나씩 다 풀어보면서 이제 문제랑 난이도 좀 구별을 좀 해놨는데요.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4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 합치면 22문제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수치예요. 대부분 서술형, 그러니까 20문제가 넘어가면 서술형이 한 2문제 정도 되거나 많아도 한 3문제 정도를 내서 좀 새끼 문제를 좀 넣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서술형 4문제면서 20문제가 많다는 건 문제 수가 되게 많아요. 문제 수가 많으면 항상 본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간 부족에 항상 시달리게 되겠죠. 이렇게 난이도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문제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풀면서 난이도를 좀 구별을 해둔 건데요. 이 하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뭐 대단한 문제 정도 아니면은 센에서 나와 있는 그냥 대표 유형 정도가 이제 하로 구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 나와 있는 거는 센 B단계에서 좀 어렵거나 센 C 정도 되는 그런 난이도를 중으로 구별을 했고, 그다음에 이 상은 심화 교재들, 뭐 블랙라벨, 실력정석 이런 비슷한 문제 또는 교육청 모의고사들에서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상으로 많이 구별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어려운 게 한 4문제,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한 12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한 90점 초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90점 초반이 되면은 상에서 한 문제, 중에서 한 문제까지 틀린 애들이 겨우 턱걸이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 2문제 이상 틀리면 1등급이 받기 어려운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딱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근데 막상 이제 하나하나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라는 좀 집중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풀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서 넘기다 보면 점수가 되게 많이 학생들 수준에서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에서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좀 입시 실적들을 같이 적어놨는데요. 여기도 당연히 중복 합격, 그다음에 재수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 합격 좀 제외하고, 그다음에 재수생들 제외하면은 이 정도 수치에서 한 30% 정도만 재학생이 갔다라는 걸 비율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화고등학교고요. 이 세화고등학교 이제 수학 편제를 알려드릴 건데 수학을 언제 무슨 과목을 배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수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1,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2학년 2학기에 하거든요.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에 같이 배우게 돼요. 수원하고 수투를 같이 나가고 시험도 같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학을 좀 많이 해놔야지 좀 적응이 가능한 교육 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경제수학, 기하 이렇게 4과목을 묶어서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옆에 적혀져 있는 이제 진로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경제수학과 기하가 진로 과목인데 진로 과목은 이제 성취도만 평가를 하고 절대평가로 됩니다. 그 성취도가 A, B, C 3단계로 분리를 하는데 성취도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다 A로 우리가 절대평가로 쉽게 좀 점수를 그나마 좀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일반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상대평가 4%가 1등급, 그 다음에 상위 11%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2학년 2학기 때 이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적, 기하 이것 중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할 거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경제수학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뒤에 학교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문과와 이과가 생각보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과, 이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과 학생들하고 문과 학생들하고 확통이 좀 나뉘게 돼요. 근데 뒤에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문이과 통합으로 다 시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과들도 내가 선택을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들어야 하는 확률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문과를 가고 싶다 요즘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택을 할 수 있어서 이과랑 문과랑 확률과 통계를 같이 듣지 않는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내신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심화수학이라는 건 그냥 수원 수투를 조금 더 어렵게 수능처럼 좀 만든 심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수능 대비 과목이에요. 이걸 이제 3학년 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보고 수학, 실용 수학, 그 다음에 국어대, 영어 한 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해서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진행을 하는 수학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학 편제만 보면은 수학을 되게 굉장히 잘해야지만 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원과 수투를 같이 나간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이미 다 배우고 하고 잘 하겠지라는 마인드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현행을 잘 따라가면서 아니면 대충 겉핥기식으로만 좀 선행을 한번 해놨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수학에서 꽤나 엄청난 도전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좀 수학이 정말 많이 어려운 학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세화 여자고등학교인데 1학년이 한 350명, 12개 반으로 되어 있고 이제 1등급은 14명. 여기서도 이제 평균 표준편차가 엄청 낮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아이들하고 못하는 애들은 구별이 되게 없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되게 다 잘하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잘하는 학교의 전형적으로 A, B의 비중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하위권의 비중이 되게 많이 낮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게 충분히 좋아요. 근데 이런 학교의 되게 단점은 내가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렸으면 등급이 내 예상보다도 엄청 많이 떨어져요. 다른 학교도 막 골고루 퍼져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한 문제 실수해도 막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학교에 한 문제 실수하면 등급이 한 2개씩 떨어지는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객관식 18, 서술형 4문항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조금 더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가 특히 조금 더 많이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변형을 했던 문제들이 꽤 많아서 상으로 구분된 문제가 좀 더 많은 어려운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2020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되게 얼마 안 되고 첫 시험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당시에 시험 난이도를 되게 많이 낮춰서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원래 평소라면 훨씬 더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학년 시험이요? 1학년입니다. 네. 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이제 얼마 전에 봤었잖아요. 그거를 보면 이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한 잔씩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연대랑 고려대도 한 24명, 40명까지 중복 합격 이제 생각 안 하려면 한 여기서 한 40% 정도를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졸업생을 빼려면 거기서도 한 절반 정도 어느 정도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남은 현역들이 갈 수 있는 인원은 이 정도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을 이제 2학년 1학기, 수투를 2학년 2학기 때 하는 일반적인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다 공통이에요.
1학년 과목, 2학년 1학기 과목, 2학년 2학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통이 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죠. 여기서 황통을 택할 수 있는 학교라는 거는 문과랑 이과랑 어느 정도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3학년 때 하는 학교예요. 아까 세어버 같은 경우 미적분도 좀 같이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2학년 때 여기서는 3학년 때 미적분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은 예전에 있던 소논문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학생부에서 쓸 게 없는데 예전에 소논문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기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주제를 정해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세특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게 충분히 나쁘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패스올 페일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신을 하기에도 부담이 좀 없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저런 과목들을 3학년 2학기에 배치를 많이 하는 이유가 3학년 2학기 때 마지막 수능에서 이제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게, 이때도 이제 막 미적분 같은 게 있으면은 생각보다 엄청 내신 끝까지 신경 써야 돼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3학년 2학기 때 어떤 과목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고등학교고요. 서울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한 400명 정도예요. 되게 많아요. 아까 다른 두 학교에 비해서 많고, 그다음에 과학 중점반이 3개반이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지원을 따로 해서 과학 중점반을 합격한다면 여기서 이제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A, B, C, D, E가 그래도 좀 골고루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조금 정상적인 학교이기는 해요. 정상적인 일반계의 고등학교. 그래서 하위권보다는 상위권 비중이 그래도 조금 더 많으니까 앞 학교에 비해서는 정상적이지만 그래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 편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보다 좀 더 크면은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그래도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최상위권은 되게 당연히 어딜 가나 잘 할 거고, 상위권이 조금 두텁게 있고 중위권, 하위권도 적지 않게 좀 있다. 이렇게 적지 않게 있는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안 좋게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학생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야지 밑에서 조금 쉽게 깔아줘서 등급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효과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제도 한 16개, 서술형 6개 분야. 서술형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시간 부족에 더 많이 허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더 조심을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되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것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8, 9문제 정도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놓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좀 나왔기 때문에 시험 대비할 때 꼭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를 더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수시를 많이 보낸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준다라는 걸 또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시로 좀 잘 가는 건 사실 학생을 타는 게 되게 많이 크고요. 그다음에 수시를 좀 더 잘 가는 경우는 학교에서 얼마나 좀 더 신경을 잘 써서 하나하나 좀 더 잘 챙겨주고 학생부나 혜택이나 이런 걸 좀 더 성의 있게 써주느냐의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학교는 먼저 공통반하고 과중반하고 따로 알아볼 텐데요. 공통반이에요. 공통반 같은 경우 여기까지 다 똑같고 이제 기하를 선택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확통은 문이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게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이 여기를 가게 되면 확통을 이과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3학년 1학기 때 하게 되고, 미적분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3학년 2학기 때 하기 정말 조금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많기는 하지만 조금 감안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수학, 경제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학년 2학기 때 조금 쉽게 배치를 해놓은 수학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계 지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조금 많죠. 나는 사실 뭐 수능 때나 미적을 볼 거야 정시에. 그럼 기하까지 선택을 안 해도 되고, 그럼 나는 기하를 할 거야. 그럼 미적을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과학 중점반을 보시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다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냥 책을 다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학기는 거의 되게 비슷한데 기하도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도 꼭 하고 확통도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학 중점반은 수학을 그냥 되게 더 많이 시키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과학 추가목도 되게 다 해야 되죠. 그게 정말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과학 중점반 같은 경우를 하려면 수학, 과학이 정말 되게 잘 되어 있어야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냥 분위기만 따서 거기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특히 과학 준비가 되게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과학 중점반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문고등학교고요. 상문고등학교는 1학년이 한 388명, 1등급이 한 16명 정도 받을 수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A, B, C, D 비율이 되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위권은 상위권, 하위권, 하위권 어느 정도 구별은 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 편차도 거의 일반적이에요. 근데 평균이 되게 낮죠. 평균이 조금 낮은 이유가 서술형이 8문항이나 나와요. 서술형이 8문항인데 시험 배점을 보면은 100점 만점에 40점이 객관식이고 60점이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의 배점 자체도 높고 문제 수도 되게 많기 때문에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학교는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전 시험지들도 계속 봐도 서술형 비중이 50%보다 항상 넘었어요. 배점을 보면은.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정말 많이 좀 시켜놔야 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서는. 네, 2학년 가면서부터 이제 비율이 한 50대 50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데 1학년은 전통적으로 서술형의 시험 배점이 훨씬 더 많은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난이도가 사실 한 문제 한 문제를 뜯어놓고 보면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합쳐놓고 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기도 하고 서술형을 쓰다 보면 감점도 막 계속 답은 맞았는데 많이 식에서 감점도 되기도 해서 평균이 되게 낮은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를 그래도 좀 곧잘 애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률도 꽤나 높아요. 그래서 의대 35, 그다음에 치대, 한의대까지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수시도 7명이면 사실 적지는 않죠. 아까 뭐 자사고 같은 세워고는 뭐 5명밖에 못 갔는데 수시로는 그거에 비해서도 좀 더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약간의 학교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조금씩 몰아주기도 어느 정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실 정시로 가기 조금 더 어려우니까 좀 더 수시를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수시를 좀 더 생각하신다면 자사고와 일반고도 장단점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과목까지는 여기는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확통과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과 이과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는 학교이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3학년 때 선택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하를 볼 거야 라는 생각에서 여기서도 이제 같이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기에 따라서 그냥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학교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도 이렇다라고 하는데 설명을 더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가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확통, 실용 수학을 선택을 할 거고, 상경계 같은 학교를 간다 그러면 확통과 경제 수학을 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능 과목을 뭐 기하를 볼 건지 미적을 볼 건지에 따라서 미적과 기하를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고등학교예요. 반포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랑 다르게 학생 수가 되게 적어요. 234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도 이제 과학 중점반이 3개고, 그렇다 보면 1등급이 10명밖에 받지를 못해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서울대를 먼저 볼게요. 서울대 14명 갔거든요. 아까 그냥 단순하게 14명 하면 수치가 되게 적어 보였는데, 아까 막 400명 있는 학교에서 보내는 거랑 230명 있는 데서 14명 보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단순하게 무조건 학생수보다 학생수 대비해서 꽤나 되게 잘 가는 학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많이 동학이다 보니까는 학습 분위기를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이라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한데 인원수 대비 입시 실적이 나쁘지 않은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그다음에 평균을 보더라도 확실히 상위권, 하위권 정도 조금씩 나눠져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A, B의 비율하고 D, E의 비율이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노는 애들은 좀 놀기도 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도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하나를 딱 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딱 다 묶었을 때 다른 학교의 세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풀만한 학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완전 어려운 문제보다도 한 중상의 난이도가 조금 더 많아서 시간은 좀 빡빡할 수 있으나 한 문제 한 문제 좀 집에서 천천히 풀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험 난이도입니다. 반포고도 과학 중점반이 있는데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는 따로 있지는 않아서 그냥 공통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학, 수원, 수투까지는 되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거나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하는 선택이 있고요. 확률과 통계, 문이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확률통을 3학년 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미적분 또는 문과는 경제 수학 같은 이런 과목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할 거는 많이 없고 문과는 조금 불리할 수 있고 이과는 아무래도 좀 같이 경쟁하면 조금 유리하기는 하겠죠. 문이과에 따라서 확통을 같이 본다 아니면 따로 본다의 여부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여자고등학교인데 서문여자고등학교가 이 근처에서 여자 고등학교는 세화여고 말고는 서문여고 정도밖에 이제 여학생들이 갈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학을 생각하신다면 뭐 다른 학교에도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냥 이 여고를 생각하신다면 선택지가 세화여고 또는 서문여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문여고도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학생 수는 좀 적은 편이기는 해요. 300명보다 적고 1등급에 한 12명 정도 받을 수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비중이 조금 더 많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도 꽤나 높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서술형 문항 합쳐서 한 20문제 출제되고 서술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3문제 정도 좀 적기는 하죠.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막 엄청 타이트하거나 서술형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기거나 이런 건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그래요. 엄청 어려운 난이도도 조금 적기는 하고 이 어려운 난이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보다는 이 당시에는 심화교재 변형 문제가 조금 더 줄을 많이 이뤘어요. 심화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라벨이나 실력정석 또는 1등급 수학 정도를 좀 많이 변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입시 실적도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의학계열까지 가고 아무래도 여대다 보니까 이화여대도 많이 보내는 학교라는 입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화여고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에는 서문여고도 여고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때의 수학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똑같고 확률과 통계 다 똑같이 해야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수학 기하 여기서도 이제 문과 이과 어느 정도 나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3학년 때 배우는 수학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고등학교예요. 서초고등학교가 이제 어머니 되게 좀 여기는 안 보내고 싶으신 학교 중에 거의 하나인데 정시가 보낸 적이 되게 많이 없기는 해요. 올해도 되게 한 명도 못 가고 작년에도 정시로는 거의 못 가긴 하는데 보통 수시로는 한 4명, 5명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보면은 조금 어렵기는 하다. 또 수시는 조금씩은 실적이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가 목표는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인서울 정도까지만 목표다 하기에는 서초고가 사실 엄청 막 빠지는 학교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좀 보면은 상위권, 하위권에 보면은 하위권 완전 높은 학생들은 사실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먼저 최상위권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좀 느껴지기는 하고. 평균이 되게 낮아요.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평균이 낮다는 거는 밑에 좀 깔아주거나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노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좀 더 많은 수요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하나하나 어렵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변별력은 학교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좀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향으로 시험 출제를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수학 편제도 이렇게 3가지, 2학년 2학기 때까지 이렇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를 선택을 하거나 확통을 선택을 하거나 이게 각각 나눠지고 그 다음에 미적분도 3학년 2학기 안에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서초를 알아봤고요. 이 근처에서 강남구에서 좀 다닐 수 있는 통합할 만한 거리인 현대고등학교를 먼저 보면은 현대고등학교도 이제 한 300명, 33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한 14명 정도가 1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수치예요. 그 다음에 A의 비중이 1등 되게 낮아요. 문제가 조금 평이하다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좀 떨어뜨려 놓고 가서 평이한 거긴 하지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최상위권 이런 비중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근데 평균 같은 경우는 꽤나 높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A가 낮다는 거는 완전 최상위권의 비율이 낮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친구인 학교 선생님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그 아까 설정 점수를 좀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예측할 때 좀 많이 틀리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수가 좀 틀리다 보면 A의 비중이 되게 많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사실 많아질 수도 있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는 사실 2의 비중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 되게 높으면은 아무래도 되게 안 좋은 학교로 인식이 많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퍼센트 맞추는 거 되게 엄청 예민하게 많이 하는데 상위권 퍼센트를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예상을 꼼꼼하게 한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꽤나 되게 많이 보내고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정시도도 수시도 되게 만만치 않게 많이 보내는 되게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보면은 수학, 수투까지 다 똑같고요. 형통과 기하를 선택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미적분을 3학년, 그다음에 수학 과제 편수나 공개 수학을 3학년 때 할 수 있는 수학 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이렇게 학교가 되게 쭉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희문고등학교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희문고등학교 학생 인원수가 되게 많죠. 한 400명 정도가 되고요. 1등은 한 17명 정도 되고, 전형적으로 엄청 잘하는 학교의 표본이에요. 표준 편차 되게 낮고, 평균 높고, A, B의 비중 엄청 높고, 하위권의 비중 되게 낮고. 이렇게 되게 잘하는 학교니까 그만큼 서울대, 의대 실적이 항상 되게 잘 나온다 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것도 보면은 객관식이 10문제고 단답형 6개, 소수형이 4문제였거든요. 사실 그냥 주관식이 한 10문제 반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20문제인데 이만큼까지 우리가 나와 있으면 시간도 엄청 많이 부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중 심화 문제가 되게 엄청 많이 변형이 많이 되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변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따로 주는 뭐 프린트나 부교재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많이 해야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학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이 엄청 치열하다 보니까는 사실 상위권을 항상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의 실적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는 확실히 엄청 잘 보내고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고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맨 처음 말하고 세하고만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 3학년 하고요. 확통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실용 수학하고 선택을 하기에 해서 이거가 뭘 선택할지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그냥 되게 쉽고 점수 주는 과목이기는 하거든요. 내가 좀 확통을 그래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쉽게 실용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문과학생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을 해야 할 거니까 확통으로 다 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기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학교를 다 알아보고 이제 넘기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확통은 이과를 간다 그러면 확통은 대부분 잘 안 하게 될 거고 기하를 할 건지 아니면 미적을 할 건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6월 3일이에요. 그제 교육청 6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출제하기는 했어요. 이게 난이도 문제보다도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없도록 되게 출제를 고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풀어봤는데 사실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한 8문제는 난이도가 정말 다 쉬웠어요. 미적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근데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22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공통 뭐 변환 점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등급내거나 표준 점수 할 때 그런 점수를 이제 대학에서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공통 점수 난이도가 높으면은 그 편차가 되게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 차이가 좀 줄어들게 만들려고 수원수도 공통 문제 난이도를 되게 많이 높여놓은 경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형의 미적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선택 과목 미적이 정말 엄청 쉬웠어요. 8문제인데 막 10분, 15분 안에 잘하는 학생들 다 끝낼 정도로 많이 쉬웠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가형에서 출제되던 확통과 비교하면 쉬웠고, 나형에서 출제되던 확통과 비교하면 조금 어려운 편이긴 했는데, 충분히 공부에서도 맞출 수 있는 확통의 난이도 있고, 기하 같은 경우도 되게 뻔하게 많이 나오는 항상 그런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기하 같은 경우가 예전에 킬러 문제로 항상 많이 나왔던 공간 벡터라는 부분이 거의 교육 과정에서 다 빠져서 킬러 문제를 낼 만한 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평면 벡터의 그런 활용이나 내적으로 많이 킬러 문제를 내게 될 텐데 이번에도 그게 기하의 30번으로 나왔는데 예전에 가형이었으면 한 28번 정도에 배치되었을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사실 유불리가 엄청 많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공통 과목 수원 수투를 훨씬 더 되게 잘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입으면 이게 선택 과목 난이도가 쉬워지다 보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사실 따져야 돼요.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려면 선택 과목은 다 맞고 나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기하가 누가 봐도 좀 더 유리한 것 같아. 근데 난 기하를 잘 못해서 한 6문제밖에 못 맞춰. 근데 미적은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8문제를 맞출 거면 당연히 다 맞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기 전에 내가 좀 더 잘하고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 맞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유불리는 조금씩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기하가 조금 더 여러모로 많이 유리하죠. 기하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이 미적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절반을 공부하고 수원수투에 좀 더 시간을 쏟는다든가 국어나 영어의 시간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의대를 생각하는 좀 남자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공부를 곧잘 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생하고 적극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하고는 너무 시간이 좀 불안할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게 상문고 또는 서울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학생이다 그러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세화여고 또는 서문여고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제 의대 서울대를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상위권 대학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반포고 서울고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좀 보냈을 때 좋은 학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되게 없기는 해요. 공학으로 갈 수 있는 게 근처에서 반포고 또는 서초고인데, 서초고는 서울에 있는 한 10개권 대학을 목표다 그러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것보다 인서울의 목표다 그러기엔 정말 되게 좋은 학교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기에는 제가 추천하는 일반고는 서울고, 반포고, 상문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의대를 보내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잘해서 얘 꼭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은 세하고가 정말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학 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우리 애가 이제 내신 따기 조금 쉬운 학교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공부 분위기에 좀 빡세갖고 그런 학교가 좀 적응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켜야 될지를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을 한번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조금 어중간 학생들이 세우고 같은 데 가면은 등급이 한 5, 6 나오는 거 되게 무서워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 나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첫 시험에 6등급 받아오면은 정말 좌절해요. 다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학생들은 거의 두 분류로 많이 구분이 되는데요. 나는 고등학교 수학을 잘 못하나 여기까지인가 봐 하면서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학생들도 꽤나 많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평소에 좀 알아보긴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우리 애가 좀 뭔가 힘든 걸 겪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게 끝이구나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지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좀 이겨내고 끝까지 노력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공부 분위기가 빡센데 보내도 되게 괜찮고요. 그냥 그대로 안주하거나 그냥 평이하게 그냥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런 학교들보다 조금 더 훨씬 쉬운 학교 보내는 걸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꼭 같이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끝날 때마다 항상 한마디 하는 게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도 정말 되게 열심히 많이 해요. 하고 나서도 열심히 하고, 숙제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 되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쓰러운 눈으로 보면 학생들도 알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눈빛으로 애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너 엄청 잘하고 있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지를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눈빛으로 더 힘들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칭찬과 응원과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갖고 더욱더 열심히 많이 할 겁니다. 지금까지 윤영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되게 많이 하셨죠? 네. 박수 한 번만 다시 쳐주세요. 한 2주일 정도 열심히 자료도 수집하시고, 네, 이번 모의고사까지 분석을 하셔서, 정보를 많이 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진짜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10,000원 쿠폰 드릴게요. 기프트까지 다 제가 직접 드릴 테니까, 최대한 짧게 할게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사 먼저 다시 드릴게요. 메이저 사업학원 대표원장 송정길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졸업했고요.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책을 수학의 힘이라는 책을 초등, 중등, 고등 해서 67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하고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한 지 이제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만으로 11년 정도 됐고 그리고 작년에 반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 있다가 발명 스터디 카페를 오픈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고등학교 고민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고민 많이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사실 어디 가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는데 남학생이다. 뭐 세화고 가면 되고 여학생이다. 그럼 뭐 세화여고 가도 됩니다.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맘처럼 안 되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사실. 공부를 잘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집 가까운 데 많이 추천드려요. 가까운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 갈 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선택지가 많잖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신사동, 압구정동에서 학교를 다 나왔는데 그래도 벌써 한 40년 이상 여기 살았거든요. 2살 때부터 살았어요. 되게 오래 봐왔는데 지금만큼 반포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때는 없었어요. 진짜 놀라운 수준입니다. 저 때만 해도 반포는 소문도 안 좋고 되게 공부 못하는 학교였어요. 지금 우리가 서초고 보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도 뭐 상문고, 뭐 서울고 다 되게 잘했거든요. 세화고도 사실 못했어요. 자사고로 바뀌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학원계 입문할 때 한 2000년대 후반쯤에 입문을 했는데 제가 한 2006년도부터 학원에서 강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대치동도 보고 반포동도 보고 했는데 그때는 반포 학원가가 되게 작았어요. 여기 사고가는 사고 여기가 제일 메인이었는데 거의 다 과외만 하고 학원가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되게 조그맸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학원가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하고 기회의 땅이구나 하고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보니까 애들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 처음에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 수준이 되게 높구나 하는 걸 느꼈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대치 쪽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대비로 보나 뭘로 보나 되게 많이 능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많이 가시화될 거예요. 잘 오셨어요. 반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치 쪽보다.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학생들이 갈 데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문강여고 가고 숙명여고 가고 막 그래요. 그죠? 여학생 학부모님 계신가요? 여학생. 남학생이 더 많으시네요. 되게 애매하죠? 반포, 세화 빼고 현대 뭐 이 정도? 그죠? 빼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그 세 개 중에 학생이 연애할 가능성이 없으면 반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애를 할 것 같다면 반포고 말고 그냥 세화여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연애가 사실 되게 큰 리스크거든요. 연애 한 번 하면 여러분들 학생들 좀 있는데 연애하지 마세요.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 가서. 제가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했던 건 연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찐따였어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동네 학교들 뭐 서울대 14명 간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20명 간다 그런가 보다 하시잖아요. 전라도 전체에서 그만큼 못 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강원도 전체에서 그만큼 못 갑니다. 한 도보다 한 학교가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학습이 중요하지 고등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현대고를 나왔는데 현대고를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서울대 못 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전교 1등보다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를 못 가요. 강원도 전체에서. 춘천 뭐 전체에서 못 가요. 근데 여기는 서초고를 가도 4명은 가잖아요, 서울대. 전교 뭐 이렇게 전교 1등 아니래도 가는 그런 곳이죠. 학습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교육자다 보니까 동기부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려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죠. 저는 숙제를 되게 많이 내주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2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관리인데 관리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학원을 다녀본 적이 딱 한 달밖에 없어요. 딱 한 달 다니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게 정말 하루에 한 12시간 힘들게 공부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알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온 거를 내가 검사만 잘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못해왔을 때 이 부분 좀 부족하구나 하고 내가 알아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충분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거죠. 전 학습에 있어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까지 성인들도 교육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을 가르쳐도 그 어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관심만 가져도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동안은 외부 강의는 다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강의하지 않기로 했어요. 학생들 학습 관리랑 티칭만 할 거예요. 수학만 가르치고 열심히 이제 아이들에게 좀 집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당에서도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했거든요. 제 수업 들으려고 대기 인원이 한 20명, 30명씩 됐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분당에서 가르쳤는데 8년 연속으로 계속 마감 강사했어요. 그 핵심은 제가 제일 많이 시키거든요. 저보다 많이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잘 가르칠 수 있지만 나보다 많이 시킬 수는 없다.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죠. 학생들은 다 누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하고 잘 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 못지않게 정말 잘하고 싶어해요. 근데 본인의 의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누가 좀 시켜줬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누가 어떻게든 좀 시켜줬으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누가 시켜서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잘 됐어요. 아이들을 공부하는 걸 알아주고 많이 시키고 동기부여해주고 하니까 아이들 성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에너지가 진짜 많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하프마라톤 뛰고 왔어요. 2시간 동안 달리기 하고 지금 왔습니다. 되게 날씬하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네, 에너지가 늘 넘쳐요. 일도 많이 벌리고. 네. 제가 높은 에너지와 높은 텐션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 얼만큼을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상위권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이 얼만큼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좀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선생님 저 수학 공부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 가슴이 답답해요. 네가 뭘 했는데? 뭘 했는데 해도 안 돼?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만큼을 학생들이 공부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할 만큼 공부를 하면 그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은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만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느낀 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네, 당시에 제가 저희 집 가난해서 미성아파트에 안 살았는데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에 단지 내 독서실이 한 달에 3만 원인 거예요.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야매로 친구한테 나 너희 집 사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거기 등록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규 1등 학생을 만났어요. 최근에 다시 좀 만났는데 양명우라고, 걔가 신사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정규 1등, 2학년 정규 1등, 3학년 정규 1등이었어요. 저는 걔가 그냥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 쟤는 그냥 뭐 천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은 독서실에 다니면서 걔가 공부하는 모습, 제가 여기 있으면 걔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바로 뒤돌면 볼 수 있는 자리. 정규 1등 다니니까 신기해서 계속 쳐다봤죠. 걔는 정말 공부만 하더라고요. 아니, 인간이 저만큼 눈밭이 있구나. 그때 제가 그동안 기존의 학습에 대해서 가졌던 고정관념이 그때 와르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엄청난 반성을 하면서 내가 한번 쟤처럼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중학교 3학년 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냈어요. 내가 진짜 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 합격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야겠다.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어요. 목숨 걸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심지어는 3학년 중3 끝날 때 졸업여행 가잖아요. 졸업여행도 안 갔어요. 저희 집 가난해서 졸업여행비 내는 것도 사실 엄마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점수가 64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전교 3등까지 올라갔어요. 현대고등학교에서. 저희 때 서울대를 지금 뭐 20몇 명 가지만 저희 때 33명 갔거든요. 지금처럼 뭐 영재고가 많지 않았거든요. 과학고, 뭐 외고.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대로 근처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33명이 갔었는데 전교 3등을 했어요. 1년 만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제가 공부했던 그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학원을 차린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제가 반포고도에서 과외를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그냥 뭐 제가 하던 대로 가르쳤을 뿐인데 아이들이 그냥 가르치면 그냥 다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도 가르쳤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만큼 어렵진 않았는데 그때 뭐 그 재건축 되기 전에 그 5층짜리였을 때 그때 많이 다니면서 과외했거든요. 근데 그냥 수학 가르쳐서 100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과학도 한번 봐줄게요. 과학을 봐줬는데 과학도 100점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과외를 되게 많이 하면서 대학 시절부터 따뜻하게 살았어요. 대학 때부터는 좀 많이 따뜻하게 살았어요. 네, 행복한 일이죠. 제가 2019년에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서울대 치대에 합격하고 2020년 작년에는 서울대 의대도 2명이나 보냈어요.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로서도. 근데 이 학생들이 물론 되게 잘하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냥 보통의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시키는 걸 둘 다 여학생인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오더라고요. 이게 잘 해오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내주고 조금 더 내주고 하니까 하루에 내는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걸 다 한다고? 저도 그걸 놀라요. 표현은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싶을 정도로 다 해오더라고요. 나중에 서울대 의대 합격한 다음에 아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맨날 울면서 써먹었다고, 새벽마다 울면서 숙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네, 제가
신구초등학교 나오고 신산중학교 나오고 현대고등학교 나왔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뭐 전학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냥 6년, 3년, 3년 다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초본을 뛰어보니까 제가 돌 때부터 여기 신사동에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토박입니다. 완전 토박이. 근데 제가 이 동네 잘 알죠. 정말 잘 알죠. 제가 하루에 만약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6시간에서 7시간을 실력 정성만 공부했어요. 실력 정성. 그때 당시에 제 책은 아닙니다. 그때 뭐 카메라가 있었을 리가 없고 똑같은 책이에요. 제가 연도 보고 찾아냈어요. 지금은 수학 상하로 이렇게 고1게 나뉘어 있잖아요. 이때는 1년 과정의 책이었어요. 되게 두꺼워요. 이 책으로 중학교 3학년 한 6월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제가 한 달 다녀봤다 그랬잖아요. 네. 딱 한 달 다닐 때 이 실력 정석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듣고 나서 든 생각은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되겠다. 참 다행스러웠어요. 그때 학원비가 2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학원비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어차피 계속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냥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되게 막막하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공부법 책들을 봤어요. 서점에 가서 공부법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저 공부가 안 되면 항상 서점 가서 공부법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요. 저 선배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구나.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공부법들을 저한테 적용을 하게 됐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문제집 10권을 봐라.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한 권의 책을 10번 복습해라. 모든 책이 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3번 해봤어요. 13번. 처음엔 2달이 걸렸지만 그 다음 볼 때는 한 달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엔 3주, 그 다음에 2주.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면 한 번을 더 복습하려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친한 거죠. 제 친구가 됐어요. 아까 그 실력 정석 그 책이 늘 끼고 다녔거든요. 친구이자 동반자죠. 늘 함께 있는. 미술 시간에 그 자유 데생 하잖아요. 저는 실력 정석 그렸어요. 친구들이 보고도 너무 뭐냐 막 이럴 정도로. 제 얼굴이 되게 두꺼워요.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이 끝나면 애들을 이렇게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쉬는 시간에 늘 공부했어요. 3분이라고. 그 시간 동안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얘기한 걸 3분 동안 제 자리는 항상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그리고 선생님이랑 마주보고 거의 1대1로 수업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안 들으니까. 전 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수업이 너무 소중하니까. 선생님은 시험에 있어서 절대자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선생님이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올 걸 얘기해 주는데 다른 애들은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를 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제 시험 기간에 제 책만 빌려가거든요. 필기한 거 보려고. 여기 행간의 의미를 걔네들이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로 시간을 엄청나게 아꼈어요. 그러니까 뭐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거의 다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충분했어요. 영어는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This is a pen을 학교 가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This is a pen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 대체 이게 뭐야? 다 다른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압구정이었으니까. 그때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이게 대체 뭐지? 이때도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서점에 가서 영어 공부법 책을 봤는데 그냥 외우래요. 문장을 통째로. 그래서 교과서를 문장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 100점이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2외국어 불어를 배우잖아요. 불어도 다 외웠어요. 듣기평가 하거든요. 듣기평가 스크립트까지 다 외웠어요. 뭐 봉주, 만마진 뭐 이거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전교에서 저만 불어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외우면 되고 될 때까지 복습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제가 실력 정석을 13번 봤잖아요. 근데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한 4월쯤 됐을 때, 아, 나 너무 실력 정석만 본 것 같은데, 다른 문제집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제 시중 문제집들을 봤죠. 이렇게 막 문제집 책으로 고르잖아요. 서서 이렇게 보는데, 서서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른 책 다 또 보니까 문제가 눈으로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제가 푼 거는 실력 정석 하나였지만 사실은 그냥 수학 전반을 다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중간고사를 봤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100점을 맞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그런데 문제 쉽진 않았어요. 평균이 38점이었어요. 아까 그래도 뭐 이 동네 학교들 한 50점에서 70점 나오잖아요. 38점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죠. 그때 국어 평균이 34점이었어요. 국어 평균 34점. 근데 그때도 국어가 제가 한 번은 다 맞고 한 번 하나 틀렸거든요. 네. 이게 전교 1등이었어요. 일찍했어요. 1등. 수학은 1이 아니었어요. 수학은 4인가? 둘 다 100점 맞은 게 4명이면 4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냥 전교 1등이었어요. 그만큼 본 게 없었던 거죠. 국어도 그냥 자습서를 통째로 다 외웠어요. 수업 시간에 자습서, 그냥 교과서를 안 가져갔어요. 자습서를 가져가서 파란색 글씨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파란색 글씨 없는 거는 그냥 추가로 적어서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 국어도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공부하는 법을 되게 많이 익혔죠. 이 모든 게 제 생각엔 중3 때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중3 때라서. 중3 때는 특히 3학년 2학기 때는 짐승들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영화를 틀어줘요. 수업을 안 하고. 대학생보다 널널한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이 시간에 저는 공부를 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양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 내내 공부할 시간이 너무 풍족했던 거죠.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깨우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다면 너무 많이 늦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연합고사. 저희 때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연합고사랑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한 6개월 동안 시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러면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 6개월의 시간에 학생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가 가장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고3 때 빼고 고3 때는 잘 열심히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는 저랑 부원장님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5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2시간 30분은 수업을 하고 2시간 30분은 테스트를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배우고 익히고 확인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건 수업 시간에 하죠. 익히는 거는 학생들이 익히는 거죠. 사실 저는 항상 이 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확인하는 거는 테스트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학습이잖아요, 학습.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이 동네 학생들이 잘하긴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는 걸 되게 잘해요. 배우는 건 되게 잘하는데 익히는 게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학원을 5개씩 다니면 국영수, 과사 거기 다 다니면 익힐 시간이 없습니다. 2시간을 공부하면 최소한 3시간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게 되는 건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습이 너무 부족해요. 그 습을 잘 할 줄 몰라요. 습을 위해서 얘네들이 습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많이 하고 가장 큰 방해가 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우리 애는 공부할 때 스마트폰 전혀 안 해요.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합니다. 공부할 때 무슨 스마트폰입니까? 한 명도 없나요? 한 명쯤 있지 않나요? 한 명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학원에서는 관리해 주는데 집에 가면 이거 어머님들이 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 관리를 못 해요. 애는 지금 인스타 해야 되는데 유튜브 해야 되는데 뺐으면 그걸로 싸워요. 사이가 멀어지니까 스마트폰 관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요. 핸드폰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학생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누구야, 내가 선생님이 한 2달만 핸드폰 갖고 있을까? 간혹 맡기는 학생들 있어요, 간혹. 의지가 좀 있는 학생들. 스마트폰 관리만 잘해도 제 생각에 학습 성적이 월등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스마트폰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역전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일 8시간의 기적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수학학원에서 5시간씩 하거든요. 5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관리형 독서실인데 뭐 인간은 스터디 카페로 내고 하긴 하거든요. 제가 직접 관리를 할 거예요. 10시부터 1시까지. 제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뭐 수업 시간 내내 강의하듯이 그렇게 못하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수학에서 막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미분에서 도함수 개념을 이만큼을 몰라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숙제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한 5분만 가르쳐도 얘가 한 50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애들은 스마트폰을 보게 되거든요. 스마트폰은 애초에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다 모든 스마트폰을 제가 다 관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것만 해도 학습량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배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1시까지 못하겠으면 12시까지라도 하면 되죠. 이것만 해도 제 생각에 정말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학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좋은 학원 잘 다니고 있어서 학에는 문제가 없는데 습이 스마트폰 때문에 현재 너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되게 힘들죠. 저 아침에 5시에 뛰는 사람인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죠. 근데 저한테 사실 되게 큰 도전이거든요. 제가 이런 도전을 안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건 좀 미안한 것 같아요. 같이 힘들면 좀 덜 미안하잖아요. 네, 저랑 김용호 부원장님이 평일에는 매일매일 관리를 할 거고 시험 기간에는 주말에도 관리를 할 거고 방학 때는 한 5시에서 10시 정도에 독서실 관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8시간씩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그 기적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올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매일 하는 것이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루 열심히 할 수 있죠. 하루 미친 듯이 공부해서 12시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학생은 그 다음날은 놀 거예요. 어제 많이 했어요. 데일리하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최상위권이 되는 학생들은 다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독서실에서 그 정규 1등 학생을 보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제가 30년 전에 얻은 30년 전에 얻은 깨달음을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대체 얼마큼 공부해야 되는지 애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전혀. 숙제만 간신히 해가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거는 실제 모습은 아니고 다른 데서 좀 훔쳐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에요. 현재 엄청 공사 중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화 부원장님이 여기서 관리를 하겠죠. 되게 가까워요. 여기 JLT라고 SLP 어학원 있는 여기거든요. 요 건물이에요. 미도 아파트 2차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6층입니다. 여기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인강 수강 가능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애들이 하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와이파이도 아예 못 쓰게 할 거예요. 노트북 시참 불가하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노트북 올리고 딴짓하는지 공부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예 못하게 할 거예요. 이거 할 거면 뭐 집에서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한 중2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랑 부원장님이랑 실장님 셋이서 관리를 할 거예요. 이때 10시부터 1시까지 뭐 2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면 정말 대단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는 3시에 오픈할 생각이고요. 새벽 1시까지 할 거고, 밤에 이 시간에는 저랑 부원장님 관리할 거예요. 학습 관리가 좀 가장 핵심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막히면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는 수학 티칭도 해줄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학습 관리를 해줄 거예요. 네. 학습 관리만 잘 해줘도 계획 세우고 뭐 이런 거 애들 잘 못하잖아요. 네. 주로 이렇게 어머니들이 계획을 막 세워주시고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네, 계획 세우는 것부터 하다 보면 늘거든요. 네, 안 해봐서 그렇지. 저희 학원 스케줄인데 여름방학에는 저희는 오전에 수업을 합니다. 9시부터 2시 타임에 5시간이죠. 2시간 반, 2시간 반을 5시간 하고, 그리고 3부 타임엔 12시부터 5시. 혹시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 30분 먹게 되면 2시 반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혼 때는, 아이가 없을 때는 왜 이렇게 아침 시간을 이렇게 좋아하시지? 이렇게 잘 몰랐거든요. 저희 큰애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방학 때 집에 있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9시에 저희가 맡아서 이렇게 5시까지 보내고 스터디컵에서 공부까지 하면 집에 한동안 안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보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금액 설정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데 그냥 저희 한 35만 원 정도? 그냥 독서실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로 35만 원 저희 그 수학료랑 비하면 뭐 너무 저렴하죠. 네, 저희가 관리도 다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방학 때는 더 비싸게 책정을 했는데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학기 중하고 동일하게 수강료는 받을 예정이에요.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 말씀을 일단 다 듣거든요. 다 들은 다음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입학 가능한가요? 드리는 말씀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상담밖에 할 수가 없다. 학생을 제가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학원은 입학 테스트 보러 온 모든 학생을 저나 부원장님이 학생 상담을 다 합니다. 틀린 문제도 다 알려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저희 문제가 다 서술형이에요. 풀이 과정 쓴 거랑 뭐 이렇게 문제 맞춘 거 틀린 것들만 봐도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쫙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들을 알려주면 아이의 이해력도 알 수 있고 계산 능력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 상담을 드려요. 매우 객관적인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테스트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고 가장 자신 있는 과정이 좋습니다. 한지 오래된 거나 아니면 이적을 이제 처음 한번 봤어요. 그 테스트 보면 점수 50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공부한 지 좀 됐고 좀 익숙한 거. 그냥 중3이면 중3 거 봐도 되고 중2면 중2 거 봐도 돼요. 차라리 점수가 안 나올 거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결국에 실수 적게 하는 학생이 시험 잘 보거든요.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는지 판단용이에요. 얘가 공부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선 본인이 자신 있는 과정을 하는 게 가장 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학생 같은 경우는 노트 쓰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트를 써본 적이 없는 학생도 심지어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도 노트 쓰기 한 3개월만 하면 다 익숙해져요. 노트 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학생을 상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이나 전화로 어머님과 그 다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학원에 등록 안 하셔도 돼요. 학생의 현 상태가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그냥 시험 하나 딱 보는 거랑 학생 상담을 해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원하시면 동공된 파일 맨 뒤에 보면 입학 테스트 신청서가 있어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청서만 써주시면 돼요. 신청서 써주셔서 뒤에 저희 스태프분들께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써주시고 원하는 날짜를 좀 복수로 적어주신다면 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연락드려서 일정을 다 잡아드리거든요.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